안녕하세요. 매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체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단체 종목인 축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뭐 기본적인 경기 규칙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기능, 기술적인 운동 기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축구 경기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축구 기술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축구 경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특성은 축구는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공을 다루는 전신 운동이고요. 그리고 강인한 투지와 체력을 필요로 하는 남성적인 운동입니다. 축구를 할 때 스타일이 있는데 유럽형 스타일과 뭐 남미형 스타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럽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강인한 체력과 투지가 요구가 되고요. 남미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현재는 유럽형과 남미형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로 많이 축구 기술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공을 다루는데 예외적으로 골키퍼 같은 경우는 손을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성과 효과 중에서 이번에는 효과인데요. 축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뛰어난 주력과 강인한 체력 배양, 그리고 심폐 기능과 근력, 순발력, 지구력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인내심, 협동심, 자제력, 책임감 등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축구는 개인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우리 팀이 뭐 이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뛰는 선수들끼리 서로 협동을 해서 했을 때 좀 더 축구 기술이나 그리고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축구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각 45분씩 하고 전반전이 끝나고 중간에 하프타임 쉬는 시간은 15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틀린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후반 25분씩 각 25분씩 주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후반 35분씩 주어지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성인까지는 전후반 각 45분씩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기 선수 인원은 일단 베스트로 시합을 나가는 선수는 11명이고요. 그리고 11명 선수 중에서 혹시 다치는 선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랑 교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는 12명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선수가 총 23명이고요. 그리고 베스트 11으로 나가는 선수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선수는 국제대회는 3명까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팀 간의 교류전 같은 경우는 각 팀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 11명 전체를 다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로인은 축구 경기 중에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팀의 상대편 선수가
라인 밖에서 공이 나간 라인 밖에서 경기장 안으로 공을 두 손으로 던져 넣는 것을 스로잉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손으로 공을 잡고 머리 뒤에서 머리 앞쪽으로 공을 던지는 것을 스로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스로잉을 할 때는 양 발이 땅에서 지면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발이 양발이 떨어졌을 때는 스로잉 파울이 돼서 상대방에게 스로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잉 할 때 주의할 점은 양발이 지면에서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코너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코너킥 같은 경우는 수비팀의 선수에 의해서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팀에게 주어지는 킥을 얘기하고요. 상대방의 코너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코너킥이라고 합니다. 골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을 때 공격팀에게 주어지는 킥인데요. 골대 뒤쪽에 있는 라인으로 골대 뒤쪽에 있는 라인으로 공이 나갔을 때 마지막 터치자가 수비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코너킥 같은 경우는 세트 플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코너킥에서도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격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널티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팀 선수가 반칙을 했을 경우 공격팀이 페널티 마크 위에 공을 올려놓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는 킥을 페널티 킥이라고 합니다. 어,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99%가 되고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줬을 때는 상대 공격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페널티 에어리어 또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파울을 범하지 않는 게 수비수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수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경기를 할 때 필요한 축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어, 축구에서는 개인적인 기술이 있고 전술적인 기술이 있고 뭐 세트 플레이적인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개인 기능 기술 거기서도 패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스는 축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 우리 편에게 공을 전달해 주는 것을 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패스를 할 때 패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이드 패스입니다. 차는 부위는 발 안쪽으로 공을 차고요. 인사이드 패스의 용도는 짧은 패스를 정확하게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인사이드 패스의 장점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우리 편에게 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발의 안쪽으로 공을 차다 보니까 볼의 스피드가 다소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발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발바닥 쪽으로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위에 공을 맞추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의 중앙 부위를 발의 안쪽으로 공을 찼을 때 인사이드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인사이드 패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사진처럼 발 모양처럼 발끝이 약간 하늘로 향해끔 들어줘야 공이 발에 맞는 면적이 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공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편에게 정확하게 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발과는 반대로 디딤발, 공을 디뎌주는 발 같은 경우는 공의 바로 옆쪽에 짚어주는데 공과 발의 거리는 주먹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공의 옆쪽에 발을 짚어주면 좀 더 정확하게 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의 개인 기능 기술 두 번째는 인프런트 패스입니다. 인프런트 패스 같은 경우는 발등의 안쪽으로 차는데 인사이드 패스와는 조금 다르게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차고요. 아까 인사이드 패스는 발 안쪽에 약간 발바닥 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차고 인프런트 패스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 쪽 안쪽으로 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축구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코너킥이나 뭐 프리킥 같은 경우에서 인프런트 패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의 회전을 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공을 좀 멀리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에 회전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인사이드 패스보다는 약간 좀 부정확하게 공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인프런트 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축구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패스와 인프런트 패스를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이드 패스와 인프런트 패스는 완전히 다른 패스 기술이고요. 인사이드 패스 같은 경우는 공을 직선으로 공이 가는 거를 인사이드 패스라고 하고, 인프런트 패스 같은 경우는 공에 회전을 줘서 공이 약간 이렇게 휠 수 있는 휘거나 공을 각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공에 회전을 줘서 우리 편에게 공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패스와 인프런트 패스는 공을 차는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인프런트 패스와 인사이드 패스는 틀린 겁니다. 이번에는 인스텝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스텝 패스의 차는 부위는 발등이고 중장거리 패스와 슈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공을 멀리 보내고 공 스피드가 강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인사이드 패스보다는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발에 맞는 면적이 인사이드보다는 적기 때문에 공의 정확성이 약간 부정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발등에 보면은 이렇게 뼈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위에다가 공을 맞추는 겁니다. 그 부위에 공을 맞춰야 되고 발등에 공이 맞았을 때는 발등에 공을 맞출 때는 발목을 최대한 뒤쪽으로 제쳐줘야 발등에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맞췄을 때 공 스피드가 무지하게 강하게 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텝 패스 같은 경우는 슈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발등에 맞지 않을 때는 공이 많이 하늘 높이 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골대 방향으로 공이 가지 않는 그런 아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이 내 발등에 맞는 것까지 볼 수 있게끔 최대한 공을 마지막까지 보면서 발등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인스텝 패스가 잘 정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기능 기술의 아웃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차는 부위는 발의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공을 차고요. 용도는 단거리 패스와 슈팅 또는 공의 회전을 줄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인스텝 패스처럼 공을 차는 척 하면서 발의 바깥쪽으로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볼의 스피드가 인스텝이나 인프런트에 비해서 공의 스피드가 다소 약합니다. 아웃사이드 패스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내가 저쪽 골 라인 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줄 때 공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수비수로 인해서 줄 수가 없을 때 그 수비수를 피해서 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다소 패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슈팅으로는 공 스피드가 약하기 때문에 슈팅으로는 뭐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패스 같은 경우는 새끼 발가락 쪽, 발의 바깥쪽으로 공을 차는 기술을 아웃사이드 패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 기능, 기술, 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축구 기술 패스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축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뭐 패스, 다들 아시죠? 패스, 멋있는 패스. 그런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축구의 꽃은 다들 골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멋있는 골 하나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열광을 하죠. 하지만 골 못지않게 아주 죽이는 패스 한 방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패스 마스터 선수 한 명만 있어도 정말 멋있는 축구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축구를 할 수 있죠. 오늘은 그 패스에 대한 종류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조사한 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 오늘도 상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패스의 종류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패스의 종류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우리의 신체의 부분을 전제로 한 패스 방법, 그리고 축구 전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한번 패스의 종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체를 전제로 한 패스의 종류.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일단 발로 패스를 많이 하니까, 자, 발의 어느 부분을 맞느냐에 따라서 패스의 종류가 나눠지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사이드 패스, 발의 안쪽을 맞는 패스가 인사이드 패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웃사이드 패스, 자, 발의 바깥 부분, 발등의 바깥쪽 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또 있네요. 힐 패스, 그렇죠. 발의 뒤꿈치 부분. 힐 패스 너무 감각적이죠. 안 보고 싹 힐 패스 넣으면 다들 속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신체를 전제로 한 패스의 종류니까 뭐 엉덩이 맞아도 뭐 엉덩이 맞고도 패스하면은 뭐 엉덩이 패스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 맞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헤딩 패스, 머리로 하는 패스, 그리고 어깨로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슴으로 하는 패스도 있고요, 허벅지로 패스할 수도 있고요, 무릎으로 패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 이제 손에 맞으면 안 되죠. 팔꿈치 이하 부분에 맞으면 뭐예요? 파울이죠. 핸드볼 파울.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심지어는 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맞아서 또 뭐 패스가 된다면은 뭐 그 패스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패스의 종류를 축구 전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개인 전술이기도 한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루 패스, 그쵸? 스루, 흘러 들어가는 듯한 스루 패스. 우리 편 선수가 저쪽으로 막 뛰고 있어요. 근데 뛰기 시작한 그 지점에다 패스하면은 패스가 정확하지가 않죠. 앞쪽으로 달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쭉 찔러줘야 되겠죠. 미리 예상을 한. 그래서 그런 센스 있는 스루 패스, 그리고 로빙 패스. 로빙 패스가 뭐예요? 상대 수비수 머리 위로, 그쵸? 머리 위는 거의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공중에는. 그쵸? 그래서 키를 살짝 넘기는 패스, 뭐 이런 걸 로빙 패스를 하고, 뭐 로빙 스루 패스, 로빙으로 패스를 하는데 약간 앞쪽으로 패스하는 걸 로빙 스루라고 하죠. 그리고 패스의 길이에 따라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쇼패스. 쇼패스가 뭐예요? 짧게 패스하는 거죠. 대표적인 쇼패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티키타카 아시죠? 바르샤의 티키타카. 자, 뭐 티키타카를 보면은 보는 맛이 있어요. 패스에 보는 맛. 골 들어가는 것도 너무 환상적이고
감동을 주고 환희를 느끼지만 티키타카가 한창 유행했을 때 바르샤의 축구를 보면은 축구 정말 만화 같다, 게임 같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도 있는데 노룩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노룩 패스. 안 보고 패스하는 거. 노룩. 보지 않고 패스하는 거. 상대편 수비수가 당황하죠. 얘가 시선은 저기 있는데 패스가 절로 가네. 좀 약간 상대 수비수를 약간 기만한 패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여러가지 멋있는 패스가 많이 있겠지요. 오늘 이제 패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영상도 살짝 짤로 살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축구 경기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술 습득이 됐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멋진 축구 경기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